안녕하세요. 지식의 겉면을 훑어 핵심을 찌르는 채널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인재 등용과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주는 맹상군열전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인재와 권력 그리고 명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격동의 시대, 인재의 후원자로 불린 맹상군 전무는 누구일까요? 전국시대 말기, 일곱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제나라의 맹상군은 조나라 평원군, 위나라 신릉군, 초나라 춘신군과 함께 전국 사공자로 불렸죠. 이들은 군사적 정복보다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양사, 즉 식객 후원이라는 독특한 정치 전략으로 당대의 판도를 움직였습니다. 맹상군의 권력 기반은 단순한 혈통이 아닌 그가 축적한 방대한 인적 자본에 있었습니다. 이 열전은 재능의 본질과 리더십의 복잡한 양상을 다룹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인재란 무엇이며 지도자는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사마천은 맹상군의 삶을 통해 인재 등용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명성이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허망한지 조명합니다. 두 번째 파트, 맹상군의 생애를 통해 영광과 위기의 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맹상군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모를 해친다는 미신이 있는 5월 5일에 태어나 버려질 뻔했죠. 하지만 장성하여 아버지 전영 앞에 선 그는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로부터 받습니까? 문설주로부터 받습니까? 그는 미신을 논리로 격파하며 아버지를 비판했고 그 대담함에 감복한 아버지에 의해 설당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설의 영주가 된 그는 혁신적인 인재 등용을 시작합니다. 신분, 지위, 심지어 범죄 경력조차 따지지 않았죠. 식객들과 똑같은 음식과 거처를 쓰는 공평무사함으로 천하의 인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병풍 뒤에 기록관을 두어 식객의 가족까지 챙기는 세심함은 명성이라는 자산을 얻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명성을 들은 진나라 소양왕이 그를 초빙했지만 곧 변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개 흉내를 내며 도둑질에 능한 식객이 궁궐 창고에서 여우 가죽옷을 훔쳐와 소양왕의 애첩에게 바쳤고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경인 함곡관에 도착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절체절명의 순간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식객이 나섰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인근 닭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고 새벽인 줄 착각한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 맹상군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신분과 기술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쓸모를 기준으로 인재를 판단한 그의 철학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상군은 결함 많은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귀국길에 조나라를 지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키를 비웃자 격분하여 주민 수백 명을 학살하고 현 전체를 초토화했습니다. 이는 그의 포용력이 확고한 철학적 신념보다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나라 재상으로 복귀했지만 군주의 질투로 파면과 망명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위나라로 망명해 조국 제나라를 공격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그는 노년을 평안히 보냈지만 사후에 자식들의 내분으로 설당은 멸망하고 대가 끊겼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 맹상군열전에서 유래한 전설적인 고사성어들을 알아봅니다. 계명구도, 교토삼굴, 분권시에, 빈천과우, 명불허전 이 짧은 성어들 속에는 맹상군의 삶과 그가 남긴 교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분권시, 풍화는 빚 갚을 능력 없는 백성들의 문서를 불태워 의로움을 사왔습니다. 당장의 돈보다 민심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위기 때 훨씬 더 귀중한 자산이 됨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는 뜻입니다. 파면당한 맹상군에게 식객 풍환이 제시한 생존 전략이죠. 빚을 탕감받았던 설당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돌아온 맹상군에게 풍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세 개의 굴을 파놓습니다. 지금 군께서는 겨우 굴 하나 설당의 민심을 가졌을 뿐이니 아직 안심하고 주무실 수 없습니다. 제가 군을 위해 2개의 굴을 더 파드리겠습니다. 설당의 민심이라는 첫 번째 굴을 넘어
더 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통찰이었습니다. 풍화는 위나라 왕에게 맹상군 영입을 제안하여 제나라 민왕이 겁을 먹고 서둘러 그를 복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인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높여 정치적 생명을 연장한 고도의 외교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화는 설당의 왕실 종묘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설당은 왕실의 성지가 되어 후대 왕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영구적인 보호막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떠났던 식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맹상군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풍화는 부귀하면 선비가 많고 빈천하면 친구가 적은 것은 시장의 이치라고 조언했죠. 또한 첩과 밀통한 신하를 용서하여 나라를 구하게 만든 전하위공의 지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파트, 주요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입니다. 맹상군은 시대를 앞서간 인재 발굴가였지만 동시에 미숙한 정치가였습니다. 신분 질서를 타파한 포용성은 강점이었지만 감정적 절제가 부족했고 시스템보다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결과는 사후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열전의 진정한 전략가는 풍환입니다. 그는 민심, 외교, 제도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전략가였죠.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불평 많은 식객이었지만 맹상군의 포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3,000명의 식객들은 인간 본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충성스러운 제주꾼과 기회주의적인 다수. 풍화는 이기심이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임을 맹상군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마천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맹상군의 명성이 헛되지 않았다고 긍정하면서도 그가 다스린 설당의 풍속이 거칠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명성을 얻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올바른 통치나 사회적 질서 유지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맹상군열전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관용과 인재를 보는 안목은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통찰과 감정적 절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없다면 그 권력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사마천은 명성 높은 인물과 위대한 지도자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맹상군열전을 통해 인재와 권력의 본질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